사랑했던 사람이 점점 낯설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해지고 대화가 사라져가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기대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면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함께 지내기에도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30년 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가득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작은 다툼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심하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아내가 예민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에게 말 걸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둘 다 속으로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결혼 초기에 남편이 써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언제나 내가 내 편이라는 걸 알기에 나는 세상을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어. 그 글을 읽는 순간 아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 남편이 무심한 게 아니라 서로가 지쳐 있었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예전에 나한테 이런 편지 써줬던 거 기억해? 남편은 편지를 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는 참 감성적이었지. 그러면서 남편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해. 다만 우리 둘 다 너무 지쳐서 표현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 작은 대화가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이해하고 다가가려 노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든 것은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질 때, 그리고 그 관계가 감옥처럼 느껴질 때, 이혼할 수도 없고 같이 살기도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중년 부부가 겪는 이런 갈등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되려면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상황과 비슷하다 하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나는 과연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해왔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라. 우리는 흔히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하며 서운해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얼마나 변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관계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올해와 작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 곁의 사람도 분명 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 25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알아서 하겠지 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도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말조차 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성은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아내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25년 동안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었는데 나는 언제부터 아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질 때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마치 화초와 같다.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결국 죽어버린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관계란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물을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5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었나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감사한 일을 하나씩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거든요. 사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만약 그 기억이 희미하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마디씩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오랜 세월이 흘러도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물과 같은 유연함이 필요하다. 그것이 부족하면 관계는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끝내는 단절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 속에서 물을 주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부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때로는 아예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기에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도 커집니다. 어느 날 한 여성에게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남편과는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만 있고 그녀 역시 남편을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밥을 차려주고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부부는 적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고 점점 더 먼 사이가 되어갑니다. 결국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서로를 미워하는 감정조차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화도 나지 않고 섭섭함도 무뎌지고 그저 남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쌓은 모래탑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무너진다. 그리고 끝내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다툼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멀어지고 조금씩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어색한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색한 관계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부부는 오랜 시간 대화를 하지 않다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짧은 편지를 쓰는 것으로 서로의 진심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부는 매일 밤 단 5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만들면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짧게나마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그 말 속에 따뜻한 마음을 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전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5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매일 저녁 손을 잡고 산책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산책을 하셨나요? 노부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걷다 보면 그날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서운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어지거든요. 여러분은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본 것이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함께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언제인가요? 관계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어색함이 깊어질 때, 그냥 포기해버리기보다는 작은 행동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작은 행동이 어떻게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주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지만 이들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무뚝뚝해졌고 아내는 점점 남편과 마주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오랜만에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남편과 손을 잡고 시장도 가고 장봐 온 재료로 저녁을 만들며 웃곤 했는데 그때는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말수가 줄었고 어색함이 쌓였으며 지금은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 한마디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내일 시장에 같이 갈래요?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 하러? 그냥 내가 가면 되잖아.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함께 시장에 가는 것조차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구나.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서 장을 본 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커피 한 잔 할래요? 남편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문득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자주 이런 시간을 가졌었지. 그 말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진 이유가 어떤 큰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들을 놓치고 소소한 기쁨을 함께하지 않으며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깊은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큰 폭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물줄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거대한 변화가 관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다시 이어질 때 부부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즉, 먼저 행동해야 감정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먼저 시작할 때 비로소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서운했던 건 큰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늘도 수고했다는 말이라든가, 음식이 맛있다고 해주는 말이라든가. 그 말이 남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짧게나마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맛있네. 오늘도 고생했어. 이거 내가 사다 준 거 잘 쓰고 있어. 그 말들이 쌓이면서 오랜 세월 동안 멀어진 관계도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배우자와 함께 있지만 서로를 잊고 살아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세요. 어색하더라도 사소한 말이라도 먼저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밥 잘 먹었어? 오늘은 별일 없었지? 처음에는 대답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대화가 길어지고 서로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 속에서 회복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부부를 다시 하나로 이어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더 깊은 애정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또 다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아내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역시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었고 아무 이유 없이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기도 어색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처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웃음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큰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것은 작고 사소한 순간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던 작은 농담 하나, 아침에 주고받던 짧은 인사, 함께 마시던 차 한 잔 같은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어느새 서로에게 무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변했을까? 결혼 초반에는 매일 손도 잡고 같이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일, 자녀, 돈, 건강 같은 문제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놓치게 됩니다. 남편은 자신의 고민에 몰두하고 아내는 집안일과 가족을 챙기느라 바빠지면서 서로를 향하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심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향하는 방향이 변할 때 관계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다시 가까워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여러 부부들에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한 후 느낌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들은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와 함께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살고 계시진 않나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맞추며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아? 피곤해 보이네. 이런 사소한 말들이 쌓이면 잊고 있던 애정도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라. 그가 너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 배우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내 삶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쉽게 소홀해집니다. 당연한 듯 여겨지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이들은 여전히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나요? 노부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혹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고마워라는 말을 한 게 언제인가요? 언제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셨나요?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다시 관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노년의 결혼 생활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대화보다는 침묵이 많았고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은 풀어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손을 꼭 잡고 있던 자신과 아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종종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출발할 때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살다 보면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옆을 돌아보면 배우자가 멀어져 있거나 심지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부부는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어떤 부부는 그저 체념한 채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부 관계는 그냥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생활 동안 크고 작은 다툼도 많았지만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절대 같은 날 화해를 미루지 않았어요. 기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다만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자존심입니다.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도 먼저 사과하는 것이 어렵고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의 틈은 더욱 벌어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된다. 배우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결국 관계를 지켜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정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부부가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배우자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의 온도를 높이세요. 부부 관계에서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짜증 섞인 말, 비난하는 말, 무심한 말들이 쌓이면 서로에 대한 애정도 점점 식어갑니다. 반면 고마워, 수고했어, 괜찮아.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은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주고받는 작은 말들 속에 있습니다. 둘째, 작은 스킨십을 잊지 마세요.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거나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게 됩니다. 셋째,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많은 부부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함께하는 시간은 적습니다. 각자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자신의 할 일에 집중하면서 진짜 대화는 줄어들어 갑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함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부의 유대감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결국 부부 관계는 조금씩 따뜻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이 한마디가 어쩌면 결혼 생활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60주년을 맞이한 이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그때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같은 날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부부 관계는 서로가 함께 노력할 때 유지됩니다. 한쪽이 먼저 포기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손을 잡고 한 번만 더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언제 따뜻한 말을 건넸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따뜻하게 만드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수많은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바빠졌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꾸리고 각자의 일에 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아내에게는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그 후 그는 매일같이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조차 없던 아내가 어느 날 힘겹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노년에 접어들면 삶에서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시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우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으니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알겠지.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해야 비로소 지속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에 접어들어도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우울증이 적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대화가 없고 정서적으로 멀어진 부부들은 더 외롭고 우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따뜻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배우자가 해주는 작은 일에도 고마워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젊을 때는 당연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서로에게 더 큰 의미가 됩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추억을 함께 떠올리세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때 우리 참 좋았지? 이 말 한마디가 서로를 다시 그 시절로 데려다 줍니다. 셋째,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거나 저녁에 짧은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잘 잤어? 라고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넷째,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오랜 세월을 함께하다 보면 서운한 감정도 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더 멀어지게 됩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50주년을 맞은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나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죠. 결국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려는 노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저절로 타오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가꾸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셨나요? 만약 아직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사랑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모이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